네, 그러면은 이제 호박 3호가 쓰시는 제품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품들 어떤 피부 제품, 어떤 헤어 제품 쓰시는지 이제 사전에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기 청자하고 하남이 확인한 내용들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분이 정말 아토피 쪽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피부 쪽에 쓰는 거는 되게 종류가 많았는데 헤어 쪽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샴푸? 딱 하나. 아 그래요? 샴푸밖에 안 쓰시더라고. 오. 근데 원래 컨디셔너 잘 안 쓰세요? 네. 마스크나 뭐 다른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 그냥 그런 거 쓰게 되면 만약 쓰더라도 여기 머리 끝에만 바르는 게 애기 때부터 그냥 애기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애기 때부터. 그냥 애기 때부터 여기 끝에만 바르는 게 습관돼가지고 오일을 쓰긴 쓰세요 그러면? 에센스나 이런 거? 그냥 있으면 쓰는 편이에요. 보통 뭔가 어디에서 자꾸 린스를 설문을 해주더라고요. 린스나 헤어 트리트먼트 이런 거 샘플링이라는 이거 받게 되면 쓰지 네. 내 돈 주고 사진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이거 지금 머리 염색한 것도 헤어팩을 염색한 거라서 이거 샴푸하고 나서 바로 그런 제품을 쓰기보다는 그냥 다 말리고 나서 그냥 젖은 모발에 하는 그런 제품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제품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일부에서 약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얘기가. 왜냐면 아까 계속 일부 때 얘기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아토피가 있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맞는 제품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면서 샘플링 받은 거를 그냥 이것이 다 쓰고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샘플 받은 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아 근데 너무 많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낭비라고. 어차피 공짜인데 뭐. 아니면 이걸로 적산하세요. 아니 뭐 샘플 써보는 건 안 나쁘지 않나? 아니, 원래 근데 화장품도 샘플만 쓰신다니까 그건 다른 거는 내가 맞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 써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맞는 걸 못 찾아. 잘 안 맞으니까 돈 주고 사긴 아깝고 그걸 샘플로 대체를 하는. 그냥 뭐 린스나 이런 거나 트리트먼트 이런 거는 그냥 뭐 쓸 때 뭐 딱히 엄청 나쁘다 이런 느낌 안 들고 그냥 겉에만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만 살짝 하고 끝나니까 그냥 뭐 샘플 있는 걸로 쓰고 그러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샘플링이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한번 썼는데 이게 맞거나 아니면 이게 좀 무겁거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남아있으니까 또 쓸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안 쓴다 안 맞으면 맞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쭉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제 어떤 발견이 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어릴 때부터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다. 아니면은 어쨌든 지금 주어진 샘플을 그냥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문제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이걸 개선시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토피나 어떤 아토피가 피부나 두피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이걸 개선시키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금 습관이나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샘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무리 쓰라고 하셔도 그건 습관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찾아가자. 어떤 습관, 어떤 제품들 쓰는지를 이제 해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호박이 살던 대로 하면 계속 호박처럼 사는 거고. 그렇죠. 이제 뭐 좀 어떻게 하면 수박이 될까를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쓰고 계신 제품이 이제 다시 한번 대기업 모 회사에 설마.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모 회사에서 한방 라인으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건 나 군대에서 쓰던 아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쓰신 제품이라서 썼는데 원래는 이거 쓰기 전까지는 이거 말고 그 생협에서 쓰던 그 두피 전용 조금 비싸던데 그거 썼었어요. 근데 네. 지금 쓰고 있는 걸 데일리로 쓰고 있는 건 이걸 쓰고 계시고. 네. 네. 그 다 떨어져서 지금 엄마 쓰는 걸 같이 쓰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한방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개인적인 가진 견해는 뭐냐면 그 특히 샴푸나 피부에 들어가는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하게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방 제품에 대한 향은 만들어낸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 아주 웃긴 거는 우리가 이제 베이비 용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향 있잖아요. 아, 분 같은 향. 그 베이비 파우더 향. 그 향. 그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이 애기용품이다라고 느끼게.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마디-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 일단 요즘에는 되게 이 IT 시대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언제든지 그 전성분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향료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은 80%는 이게 석유에서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향료가 안 들어간 건 없잖아요, 사실. 아니죠. 향료가 안 들어간 없진 않아요. 제품도 있어요. 네. 그래요. 다만 가격이 비싸요. 조금 더 네. 왜냐면 이게 향료가 들어간 이거 두 가지예요. 향이 없어서 이렇게 이미지 때문에 가감을 넣는 거랑 다른 악취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걸 그래. 덮기 그래, 위해서 덮는 하는 게 것도 있다. 있는데 말 그대로 향이 없는 제품 만들려면 좀 좋은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저렴한 제품을 쓰게 되면 악취가 날 경우도 있고 이 이미지에 맞지 않는 제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넣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 제품 가능하면- 하고 계셨습니다, 얘기.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정말 겁나 부산스럽네. 한방 제품 얘기해서 왔어요. 저는 이거 다 잊지 않고 네. 있어 지금. 다 끈을 잡고 있거든. 전 다 잊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까부터 일관되게 지금 하고 계셔요. 지금. 아주 일관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한방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형 제품 말고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실리콘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계속 아까 실리콘 같은 게 되게 안 좋다는 얘기 많이 지금 오늘도 나왔는데 네. 그리고 이게 뭔가 바지 제품이나 샴푸 제품 이런 거는 가족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저만 쓰는 거 원래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수로 제 거 쓰는 경우도 있고 뭔가 나도 좀 더 좋은 거 쓸래 이러는 것도 있고 동생이나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다 통일된 걸로 쓰다 보니까 그냥 좀 저렴하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 아무렇게나 사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사실 현실과 예. 이상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쓰는 건데 안 좋은 제품 쪽으로 지향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 같이 쓰는 거 조금 더 나은 성분으로 지향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제품 중 하나예요. 쓰지 네. 말라고. 저는 이 가성비 있는 제품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큰돈 들일 필요 없다가 제 그럼 생각이고. 큰돈 그냥 그러면은 어떤 제품? 그래도 아까 그 제품은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저는 지금 쓰시는 게 다 그냥 사실 탐탁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내가 봐도 탐탁지가 않아 지금. 저도 제가 봐도 탐탁진 않아요. 근데 뭐 요런 거는 일단 아토피가 있는 피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앞서 두피에서는 실리콘 계열 이런 걸 쓰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토피 피부가 가장 많이 바르는 게 이제 바셀린인데 맞아요. 요게 사실 실리콘 덩어리거든요. 잉? 근데 실리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요- 있긴 해요. 요 실리콘은 종류랑 상관없이 어떤 거냐면 그 이제 밀폐형 보습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피부 안에 수분을 가둬버려서 그거를 그 보습 장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밀폐형 장벽이라고. 밀폐형이다. 장벽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습막이라고 하던데.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마케팅적으로 만들어낸 얘기 뭐 아무튼 어찌 됐건 이 화장품 성분의 그 원리를 얘기하자면 밀폐형이다. 밀폐형 보습제라고 피부가 수분을 붙들어매는 능력이 아예 떨어지니까 이 있는 수분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아 맞아요. 근데 아토피성 피부들은 사실 쓸 수밖에 없어. 왜냐? 당장 아토피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 근데 실리콘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그 피부 개선은 또 시간이 필요한데 막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 밀폐형이 아닌 그 다른 이제 보습 성분을 수분제라고
그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보습제들이 있는데 얘들은 피부를 막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이게 좀 더 건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화장품 얘기하면 수분감 있다 하는 것들이 대개 성분들이 수분제가 들어간 거고 그 이제 오일류들도 밀폐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해 주신 티트리면 티트리 오일 이런 것도 밀폐형 보습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쓰시는 게 그 바세린과 같은 종류의 제품도 있어서 이거를 두피는 모르겠지만 사실 피부를 무작정 쓰지 말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토피 때문에. 다만 피부의 보습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미스트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미스트 혹시 사용하시나요? 뭐 로드샵에서 파는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네. C 브랜드도 로드샵에서 팔긴 네, 하나요? 팔아요. 아, 그렇구나. 네, 뭐 C 브랜드에서 네. 어쨌든 제가 대강 아는 거고 저는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브랜드 추천하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미스트를 사용하면서 주기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주면 이제 그 바세린 같이 덮는 거를 좀 덜 쓰면서 피부 보습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게 화장하고 나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쓸 수 있고 요거는 만약에 메이크업을 내가 수정 메이크업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얼굴 주변 공기에 뿌리면 돼요. 그래서 미스트로 정기적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고 네.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수분이 생성되는데 안에서. 피부 안에 수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습 능력. 피부가 수분이 부족하면 겨울에 갑자기 수분이 나와서 보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네,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땀샘은 아예 다른 얘기고. 어쨌든 피부 안쪽에 수분이 있는 건 맞는데 걔네들을 피부 밖으로 끌고 와서 내가 보습이 부족하면 끌고 와서 이런 게 아니라 피부의 보습은 공기 중에 있는 습도, 수분 분자들을 붙잡아내는 게 이게 실질적인 보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들이 자주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스트를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메이크업 때문에 지금 직분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얼굴 주변 공기에 뿌리면 이 주변 습도가 높아져서 얼굴 주변에 피부가 그런 수분 분자들을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건조한 곳이 있고 습한 곳이 있으면 이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습한 곳에서 건조한 쪽 수분이 옮기잖아요. 이동을 하잖아요. 수분 분자가. 이것처럼 주위 환경이 건조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근데 이거를 제 주위에 있는 곳을 약간 습하게 만들면 이 뺏기는 걸 줄여들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연을 하면은 이 지금 직분사랑 이제 주변에 분사하는 거 얘기는 전에 저희가 시즌 1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바로 얼굴에다 뿌리면은 네. 녹잖아요. 네. 메이크업이 녹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흘러내. 흘러내리잖아. 줄줄줄줄. 네. 가끔씩 이렇게 그러면 두꺼운 분들은 그러니까, 녹아내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굴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얼굴 주변에 뭐 칙칙칙해서 이렇게 이 주변에 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저는 메이크업은 안 하지만 집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뿌리는 거. 오히려 네. 얼굴에 직접 뿌리는 것보다 주위에 뿌리는 게 편하더라고. 물론 뭐 저는 뭐 수분 그런 거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다 편안하긴 한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때문에 직분사가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저희가 전에도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뿌리는 것보다 주변에 뿌려놓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 꼭 얼굴에 물을 묻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어느 한 장소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습기 그냥 계속 틀어놓고 사는 게 제일 낫다. 같은 맥락인 제일 거예요. 난 건 사실은 이게 그 아니고 학생- 귀찮잖아요.
그 고등학생 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여름에는 그냥 밖에 그냥 가볍게만 바르고 나가도 이제 주변에 습도가 더 높으니까 그쵸. 괜찮은데 이제 바로 학원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에어컨이랑 에어컨, 제습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보습할 수 있는 걸 더 들고 다녀도 뭔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그 겨울에는 이 사막의 바람 나오잖아요, 에어컨에서. 그 이제 히터에서. 그래서 이제 질문이 보통 하나 더 있어요. 좋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네. 요즘에 나온 드라이 샴푸 있잖아요. 그 드라이 샴푸를 저는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드라이 샴푸 같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이제 알고 있는 드라이 샴푸는 쉽게 얘기해서 스프레이 분사 그 안쪽에 하얀 알맹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알맹이가 수분과 유분을 잘 먹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두피에 있는 수분, 유분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해서 약간 뭉쳐져요. 아, 그래서 이거를 뿌린 다음에 살을 비벼가지고 털어내게 되면은 이게 그냥 그 수분과 그 유분을 먹어서 똥똥해진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좀 떡진다거나 이런 느낌 덜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 제품이긴 해요. 하나씩 들고 다니면 사실 되게 좋아요. 다만 진짜요? 다만 이게 외국에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 밝은 머리 컬러가 되게 많거든요. 음, 대부분의 이 흰색 알갱이 다 흰색이에요. 네, 가루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쓰고 나서 털어도 제대로 다 안 턴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아인들은 검은 머리가 많잖아요. 뿌리고 많은 게 아니라 나면은 다지 다. 뭐 그나마 좀 약간 우리 아버지는 백발인데. 맞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검은 머리다 보니까 좀 티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 기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았다 뿐이지 제품 자체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알갱이도 아까 그 얘기했었던 알갱이가 크다 작다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스크럽 할 때 네. 알갱이가 작은 게 있어요. 이게 굵은 게 있고 굵은 거는 좀 약간 저렴해요. 작은 걸로 쓰시게 되면은 좋아요. 작은 걸로 두피 쪽에다가 뿌려가지고 그냥 몇 번 문지르면은 사실 정말 유분이 많지 않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 문지르고 바람을 후 불면 다 날아가요. 근데 보통 이제 떡지거나 엄청나게 유분 너무 많으셔서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 잘 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붙어버리는구나. 이제 붙는다기보다는 털어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안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샴푸 혹시 오늘 몇 시에 하셨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했어요. 그러면은 되게 두피가 유분감이 많이 없으신 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유분 없으신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 이런 분들 추천드리지 않아요. 지성이신 분들한테만 추천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끔씩 왜 너무 막단 많이 흘렸는데 그냥 앞머리는 그래도 조금 빨리 떡질 수가 있잖아요. 브라보. 제가 그래서 보통 뭐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앞머리 롤 있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앞머리 롤 좀 많이 쓰고 다니시고 앞머리 같은 경우 땀에 또 많이 묻고 손도 많이 맞다 보니까 좀 떡지는 네.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네. 드라이 샴푸 하나와 앞머리 롤 하나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앞머리 롤 말고 드라이 샴푸 뿌린 다음에 놔뒀다가 롤 이렇게 굴리면서 그 벨크로처럼 돼 있잖아요. 갈고리처럼 네. 굴리면서 빼내서 털어내면은 다시 방금 샴푸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볼 수가 그게 있어요. 수분이랑 유분감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흡착한다 했잖아요. 보통 유분을 많이 흡착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수분과 유분에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피지 같은 경우는 수분과 유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분감도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분감 앗아가진 않지만 뺏어가진 않지만 피지를 흡착을 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이 샴푸는 되게 새롭네요. 그 얘기는. 근데 저는 사실 드라이 샴푸를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생각외로 알고 계시거나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주위에. 제 친구가 항상 그 머리를 되게 잘하는데 뭔가 스타일링 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라이 샴푸 이렇게 쭉 해가지고 되게 막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거 같은 경우 되게 좋은 편법이긴 한데 정말 좋은 편법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웨이브 같은 거 말아놓고 나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수분이라도 머리에 처지는 이유가 수분감.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유분감 때문에 머리가 흘러 내려와가지고 피지가 흘러 내려와서 이 웨이브 걸어놓은 그 드라이 해놓은 게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놓고 나서 일단 드라이 샴푸를 좀 뿌리고 나면은 유지력이 좀 오래 가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수분을 물 먹는 하나가 먼저 먹는 것처럼 그 물 먹는 하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어느 정도는 잠깐이라도. 그러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가끔 사용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아. 기본적으로 머리가 무거운 사람들 같은 경우 수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뿌려놓고 나서 드라이 뭐 고데기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머리가 건조해진 상태로 드라이가 먹기 때문에 잘 먹어요. 조금 더. 재밌네요. 드라이 샴푸 얘기는. 저는 보통 드라이 샴푸를 이제 여행용으로 쓴다를 많이 들어요. 아 맞아. 왜냐하면 간편하니까. 우리 전에 그 여행 그 가방 싸는 특집 잠깐 했을 때 그때 얘기했잖아. 맞아요. 드라이 샴푸하고 제가 그때 같이 그리고 했었는데 그 이제 배낭여행 가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맞아요. 갖고 가는. 제대로 못 씻으니까.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니까 그냥 그걸로 버리고. 이거 우리 다음에 이거 한번 다시 하죠. 제가 아이디어 참. 네. 근데 전에 한번 잠깐 했었었는데 이제 여행 특집 여름 휴가 특집으로 휴가 갈 때 챙겨가야 하는 어떤 근데 이제 여름에 그런 것들. 잘 씻지 못할 곳을 여행을 가시고 그런 상황이면은 저는 그냥 돈 조금 더 들여서 그냥 여행 기간을 줄이시던지 어떻게 해서 씻을 수 있는 데로 돈을 가세요. 주세요 그럼. 돈을 주세요. 아니 추운 데로 가세요. 추운 데로. 아니 뭐 여행을 짧게 가라 돈을 줘라 좋은 데로 가라 이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죠. 최대한 어째 알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가시면 좋다라는 거는 어쩌면 나중에 밀림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시게요? 아니요. 아 그래. 밀림에서 필요한 건 드라이 샴푸보다 모자입니다. 밀리는 그냥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인정. 선크림. 선크림 어디든 다 써야 되잖아요. 요즘 아니, 또 일단은- 선스틱도 나왔더만요. 선스틱이 근데 선스틱이 엄청 진짜 핫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 게 선크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발라주는데 선스틱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발려주는지 모르잖아요. 또 바르면 되죠. 이게 근데 진짜 발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발림성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되게 다이나믹하게 시연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이렇게. 선스틱은 그 유기자차 화학적 차단제거든요. 네. 근데 그 화학적 차단제는 그 성분이 그 이제 멜라닌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으로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검게 그을리는 걸 막아주는 이건데 그럼 광노화는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어. 피부로 침투하는 그 이제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아 그럼 똑같이. UV에 UVB는 차단이 안 되고 그냥 멜라닌 그거에 대해서만 케어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럼 선크림 차라리 낫겠네요. 그렇죠. 되게 그냥 전문적인 단순 방금 뭐가 지나갔어요? 단순 UV랑 선크림이라기보다 무기자차라고 얘기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아. 무기자차? 무기자차. 내가 우리 어머니 많이 끄주셨 그거랑 비슷한 무기자차. 그러네. 그거를 사용하는 게 피부 건강에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사용감에서의 불리함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무기자차라는 것이 결국에 광물 덩어리거든요. 알갱이들 걔네들이 피부 위에 도포가 돼서 이제 차단하는 반사시킨. 이래서 백탁이 생기고 사용이 불편하고 이런 거고 선스틱은 편하고 그럼 이런 건데 선스틱에는 그러면은 선스틱에 있는 그 멜라닌 그런 작용에 유기자차 대한 성분 유기자차 성분은 그러면은 원래 선크림이나 그런 거에는 원래 있는 성분인가요?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고요. 요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고 물리적 차단제만 들어간 제품들은 무기자차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아요. 왜냐? 이게 또 셀링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지 마케팅에 아주 좋지. 일반적인 선크림 근데 이게 좀 혼합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얘기가 안 써 있어요. 보통. 근데 알갱이만 들어간 우리 선크림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이게 셀링 포인트라서 무기자차라 써놓기 때문에 혼동될 일이 별로 없고 일단 백탁이 안 생긴다. 내 선크림이든 뭐 선스틱이든 뭐든 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유기자차 성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게 무기자차는 유기자차에 대한 그 차이점을 그냥 그 제품만 보고 구분할 수가 있나요? 정성분이라든가 뭐를 보면서? 전성분을 보면 구별할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사용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아니 될것 어차피 같아요. 나와 있으니까 뭐만 보면은 이거는 유기자로 생각된다, 무기자로 생각된다 이런 거 좀 쉽게 아니 판별할 그냥 수 있는 성분 방법. 자체가 그게 있고 그 요즘에는 뭐 정보들을 다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그걸 되거든요. 계속 화해를. 저도 이걸로 진짜 성분 검색 많이 하거든요.
관심이 많으시네. 오늘 호박. 그러니까 아니 오늘 되게 네. 전문 용어 호박이 정말 되고 싶었던 호박분이시네. 관심 진짜 관심이 아주 많으신 거저 놀랬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저는 항상 놀래요. 제가 지금은 뭔가 지금까지 본 호박 중에 제일 전문성 있는 호박이었어요. 뭐 하나 파면 제대로 파서 제가. 요게 이제 화학 성분 유기자차. 얘는 다른 이름이 변색방지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찍어도 되나요? 아 이걸 찍어요? 이거 조금 찍는 거 조금 이따가 찍고. 네, 그건 한 이따 다음에. 하시죠. 네, 좀 이따 해야 될 게 하도 많아서 네. 기억이 날지 모르. 좀 이따 할 거 제가 다 기억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아무튼 정리해드릴 게 있다. 굳이 내가 이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기자차로 써 있는 걸 쓰면 돼요. 아 그 성분에. 다 물리적 이렇게 써 있네. 아 물리적이라고 해야 되는 걸. 그게 무기자차라는 거고. 아 오케이. 내가 이걸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무기자차 선크림 하면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브랜드랑 상관없이. 아니면 그 차단 지수를 확인하고. 되게 무기자차가 그 이제 알갱이들 때문에 백탁이 생기고. 뭐요? 사투리까지 써가시면 되게 되게 편해졌어. 이제 처음에 되게 긴장해가지고 말씀 못하셨는데. 아카데미하고 구수한 호박입니다. 네, 네 계속하세요. 네. 까먹었고요. 계속 하시랍니다. 까먹었고.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샴푸 말고 제품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제품 얘기해야 돼. 아 제품 얘기. 샴푸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안 했어. 야. 네. 네 그러네요. 하시죠. 어차피 앞에 네. 바셀린까지는 얘기를 했고. 중간에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쓰시는 거가 무슨 토너, 꿀 토너, 네. 그리고 티트리 뭐 에멀전 요거 쓰시는데 토너는 저는 조금 순한 걸 썼다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에멀전은 그래도 좀 토너는 저희 엄마가 이번에 세일해서 사온 거. 전부 다 이제 가족 탓을 하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아니, 아니. 어머니가 아니, 제가 또- 아니, 어머니가 참 이쁜 걸 잘 사오셨더라고요. 케이스가 되게 이쁘더라고. 네 정말 이뻐요. 근데 또 보습성도 좋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또 꿀이라는 성분이 약간 얼굴에 조금 열을 조금 올라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꺼려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사용하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꿀이 열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꿀을 발랐는데 열이 올라오면 그건 그냥 꿀 알러지인 거예요. 그렇구나. 아 근데 꿀을 복용을 했을 때 한방적으로 열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있어요. 아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네, 그건 있는데 발랐다고. 그것도 알러질 거예요. 왜냐면 꿀 먹고 다 땀 흘리나? 아니잖아요. 열 안 올라온 사람도 있는데 올라오면 그냥 그게 알러지 반응이 반응하는 게 실제 있잖아. 그 화끈거림이 알러지 반응 중에 하나예요. 트러블, 좁쌀류들, 뭐 홍조, 간지러움, 화끈거림 어떤 거라도. 네. 근데 사실 이거 이해는 되는 게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웬만하면 다 이거 아토피 때문에 이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들이 좀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 진짜 로드샵도 많이 돌아봤고 웬만한 화장품도 다 돌아봤고 보면 아토피 전용이다 하면은 약간 뭐 프로폴리스 이런 제품도 뭐 얘기해 주시고 계속 순한 거 찾다 보니까 글리세린 위주로 또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리세린이 약간 장벽 성분이랑 되게 비슷해서 그게 좀 더 흡수율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글리세린이 그렇게 잘 맞지가 않거든요. 약간 뜨는 느낌이어서. 아 뜨는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저는 바셀린보다는 글리세린이 훨씬 더 낫을 텐데 그래도. 그런 느낌을 느낀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가족분들 되게 답답해하시는 것도 있는데 왜냐면 너무 제가 민감하게 되게 느끼는 게 많아요. 뭔가 근데 피부가 뭐가 민감해야 있다. 돼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원래 이런 사용감은 글리세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글리세린 원액 그 원액을 사용해봤어요. 그래요. 원액도 사용해봤는데 그래요? 그냥 겉으로 떠요. 그래서 그 제가 근데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야 그 눈에 넣는 수분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되게 히알루론산 그게 유행이지 그거.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잘 맞는데 유일하게 전국에 그 막 전 세계에서 2%만 안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맞아요. 전 세계 2%예요? 그렇대요. 근데 약간 그렇다고 하니까 글리세린도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싶어서.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염두에 두고 다른 걸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맞는 성분도 몇 개 찾았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걱정되는 게 사실 이게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정식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리세린에 대해서 원액 또 사용해보자고 하지만 어쨌든 구매를 한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네. 여기에 100% 글리세린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약국에서 아 약국에서 아 정말로? 진짜 약국에서 오. 다 해봤죠. 근데 2%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 안과 선생님께서. 보통 화장품 쪽에서는 이 부작용 퍼센테이지를 앞뒤 5%씩이라고 봐요. 생각보다 그렇게 극소수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또 자, 위로 들어가십니다. 본 적이 있어갖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요거는 아토피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이 안 맞는 게 네. 애시당초 피부 장벽이 보습 능력이 나쁘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한테는 잘 맞는 수분제가 안 맞는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히알루론산이 대표적인 수분제는 맞네. 네. 아까 얘기했던 거. 네. 근데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두피라든가 이런 쪽에 막 얘기를 할 때 이런 설명을 해요. 원래 보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피부 상태에서 갑자기 수분이 확 들어가게 되면 약간 따끔거릴 수도 있고 약간 뜬다는 게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약간 그냥 예로 설명을 때 입술 같은 게 바짝바짝 마른 상태에서 물 안 먹으면 약간 따끔따끔하잖아요. 약간 여기 또 각질이 좀 불어가지고 좀 무거운 느낌도 들고 이런 것처럼 원체 전체 두피라는 온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수분이 들어온 느낌이 그냥 어색한 걸 수도 있어요. 불편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회복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그냥 그렇다 해서 무조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이던 포함이 아예 안 된 건 아니고 포함이 조금 됐는데 이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좀 더 많이 워터리한 제품을 주로 많이 써요. 계속 약간 그런 근데 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얘기를 할 때 워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기 중에 마르잖아요. 네. 마르는데 이게 보통 저는 쉽게 얘기하면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수분도 어쨌든 휘발이 되고 알코올도 휘발이 되는 것처럼 휘발이 되면서 보통 가지고 있는 수분과 같이 합쳐가지고 더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건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를 그냥 정말 과학적으로 병원 가서 의사한테 그 제품을 피부에 써가지고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냥 확인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화장품은 다 지금 확인된 건가요? 그럼? 그냥 얼추 클렌징은 따로 안 보내주셨고 안 봤는데 네. 뭐 클렌징은 안 보내줬나요 제가? 아이 리무버를 보내주셨던데 아이 리무버로 세안하시나요 혹시?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토피가 생기죠. 아니요. 어, 그 말고.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이거 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사진이 하도 많아서 잠시만요. 여기 있다. 닥터 리메듀 그냥 중성 pH 6.6 정도 되는 거 쓰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6.6은 중성이 아니죠. 네. 왜요? 그 칠이잖아요. 정도면 그 정도면 치지. 수렴한다지. 그러니까 장난도 못 그쵸. 치냐요? 못 치냐요? 당황하셨죠? 나요. 솔직히 나도 장난이라고 생각이 안 됐어. 요거는 세안하고 당겨요? 아니요. 이거는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세안하고 당기는 거 없고 네. 바로 토너 뭐 이런 거 안 써도 네. 이 정도 문제 없으면 그냥 쓰세요. 오케이. 네, 깔끔하게 끝났네요. 네. 클렌징은 뭐 쓰세요. 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네. 나머지 뭐 티트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토너 정도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고요. 샴푸랑. 맞아 샴푸. 근데 뭐 여기 지금 청자님은 비싼 걸 추천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라기보다는 일단 다 알려주세요 네, 이따가. 다 알려드릴 텐데 네. 지금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수렴해서 좀 괜찮은 거.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쓰세요. 두피용 마스크가 있어요 따로. 아까 얘기했던 두피용 것처럼, 마스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 바를 수 있는 바셀린이라든가 그리셀린 같은 그 보습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성분은 머리는 못 바르잖아요. 두피에는 쉽게. 그러니까 두피용 마스크가 있어요. 그거 하나 쓰세요. 좀 더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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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나고 좀 상품 리스트는 좀 추천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아까 상품을 네. 보니까 그냥 뭐지? 이거 보고 막 나 이거 안 쓸래 하는 거 있으면 그냥 저한테 주세요. 그래도 될 것 같네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아마 마무리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떠세요? 뭐 간단하게 소감. 일단은 되게 특이한 경험인 것 같고요. 네. 어떤 점에서 특이한. 그 이쪽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셔서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는 득회를 누리게 됐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 수박이 될 수 있게 해드리자는 그런 취지였고 오늘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데믹한 그런 호박이 오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여기 다 아시네 그냥. 그러니까 UVB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오늘은 딱 했고. 아니 사회를 보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율을 해야지. 사회를 아니 우리가 할 말이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회를 거지. 여기서 봐야겠구나. 순간 이분도 전문가이신가 이런 저는- 생각이.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방청객일. 특별한 직업은 없는 그런 거고. 네.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런 거라 하여튼 뭐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은. 셋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랬고 뭐 어떻게 한 마디씩 뭐 하시죠 마지막.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피 쪽이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다른 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두피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피부나 두피 쪽, 그러니까 아토피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쪽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커트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해서 이미지 변신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 번 하고 안 하려고 그만 먹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번까지로만. 들으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머리색이 오렌지색이에요. 아니 이건 오렌지라기보다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색깔 있잖아요. 3톤이야 제가. 블랙, 쓰리톤인데 블랙부터 핑크까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노란색에서 살짝 어두워요. 하남님 어땠어요? 저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문제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조금 있어서 그것만 고친다기보다는 사실 뭐 이런 걸 제대로 알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이게 조금 이게 사실 이게 아니었구나만 갖고 계시면 저희가 좀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끝나니까 덥네요. 네. 저희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겉옷을 벗으셔가지고 이제 다시 입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가야죠 네. 이제. 그럼요. 어차피 저희 지금 녹음실 시간도 끝났고. 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